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많이 그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큰 폭으로 처음부터 올랐던 건 아니고요. 이제 오전에 상승으로 이제 그 가면 전환을 하면서 선물 지수의 상승 폭을 계속 확대해 갔다는 거. 그러니까 방향이 상승 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 여기에 시장이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반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환율이 좀 빠지면서 안정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아주 강했고요. 바이오는 뭐 그냥 버틸만한 정도로 약보합권에 머물다가 장 막판에 HLB하고 이제 삼천당 제약하고 몇 개 종목이 반등이 쫙 나오면서 그 어쨌든 뭐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고요. 제 경우에는 그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이제 좀 약세였는데 ETF가 좀 올랐습니다. 이상한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뭐 HLB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를 그냥 했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ETF가 좀 올라주고 종목들은 조금씩 빠지고 이러면서 그냥 나쁜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오늘 같으면은 좀 그냥 그 워낙에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견딜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서 뭐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좀 다행스러운 하루였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따라 흐름이 내일 우리 장의 흐름이 좀 바뀔 거고요. 내일은 또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를 낮출 것인지 지금 동결로 갈 것인지가 약간 인하 쪽으로 분위기는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금리가 낮아진다고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미리 반영을 한 뒤에 이제 정작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좀 빼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미리 올리질 못해서 내일 올릴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요. 반면에 금리를 이제 내리지 않을 경우,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실망감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결정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 다음에 금리를 발표하는 그 이창용 총재의 그 워딩이 완전히 매파적이지 않고 좀 시장에 호의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 둔화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경기 둔화를 좀 경고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인하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에 그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스탠스를 딱 이제 갖춰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막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증시도 계속 요동치는 것 같고 최근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려나 싶었는데 또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낙폭을 좀 줄이는 상태로 딱 마무리한 그런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를 정리를 하고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고 내일 아침에 금리 결정까지 잘 유심히 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를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에서는 451 종목이 올랐고 423 종목이 빠졌습니다. 0.35% 하락했죠.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하락했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았나 보니까 코스피 100이 0.58.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좋았죠. 대형주가 안 좋았고 빠진 종목이 더 많이 빠졌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734 종목이 올랐고 89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0.17%밖에 안 빠졌고요. 코스닥 150은 0.15% 오히려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이 160 종목 정도 많은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가닥을 잡았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0.5%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47% 거의 7원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1427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 환율 시장도 마무리되려면 멀었으니까 이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유가도 2.87% 내려서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 SK하이닉스는 3%대 빠지다가 장중에 2.15% 낙폭을 좀 줄였고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른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1.85%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겁니다. 코스닥은 HLB가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7%대 올랐고 삼천당제약도 4%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HPSP가 4%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8% 하락했고 알테오젠도 2.3% 빠졌습니다. 업종 봐야죠. 업종 코스피 업종 보니까 운송 창고 업종이 뭐 압도적으로 좋았는데요. HMM이 7%대 올랐고 동방과 현대글로비스가 5%대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삼익 THK가 6%대, 한미반도체가 4%대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코스닥은 건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동신건설이 12%대, 베노 TNR이 5% 가까이 올랐고 하락한 업종은 코스닥 신성장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ISTE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11%대 하락했고 버넥트가 10%대 하락했습니다. 근데 맥스트도 9%대, 딥노이드 8%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9%대 올랐고 제일 도드라졌고요. 오리엔트바이오, 삼성제약, 신풍제약, 바이오노트까지가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은 파미셀이 6%대 빠졌고 경보제약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수젠텍이 10%대, 알리코제약이 8%대, HLB가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동국생명과학이 7%대, 브릿지바이오테라피틱스가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HD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코스맥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실리콘2, VT,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쪽이고 코스닥은 화장품과 2차전지 쪽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콜마 B&H, CNC인터내셔널, 펌텍코리아, 리노공업, 파마리서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청해주신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분홍색 241선에서 하방을 딱 잡는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241선이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241선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코스피 뭐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수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조금 하락 사이클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 RSI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과매수 구간에서 약간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코스닥은 위쪽에 241선이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고요. 아래쪽에 11선에 오늘은 딱 하방의 지지를 딱 받았습니다. 역시 과매수권에서 좀 하락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 데드크로스가 딱 나왔고요. RSI 똑같은 모습, 코스피처럼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다가 약간 하락으로 이제 그동안에 과열됐던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아래쪽에 코스피는 241선, 코스닥은 11선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장 후반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더 빠지지 않고 하방을 잡았다. 네, 이렇게 양 지수가 다 하방을 잡았다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 세 종목은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DMS, 이 세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알테오젠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서 39만원대 무너지고 38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텐데, 자, 지금 거래량이 30만 주,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44만 주, 60만 주, 43만 주, 이런 거래량, 78만 주,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 한 달간 가장 적은 거래, 뭐냐면 매도를 하는데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면 추가 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결국에 이제 그 키트루다 SC의 출시, 그 다음에 그보다 좀 가까이 있는 대형 제약사회,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어떤 신규 계약, 이런 모멘텀이 계속 살아 움직일 거라서, 거기다가 그런 것들로 인한 실적이 올해 내내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거라서 결국은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바닥을 어디쯤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딱 노란색 2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은 추세가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상승하던 그 상승의 어떤 기운이 거꾸로 하락으로 바뀌느냐, 이 중요한 선입니다. 별명 생명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아직 상승하던 그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 이거를 확인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21선이 37만 7천원, 8천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38만원 언저리에서는 하방의 지지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실제로 38만 1,5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더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38만원 정도, 뭐 그보다 조금 더 하락한다면 37만 한 7, 8천원 정도의 바닥이 있다는 거. 그런데 변수는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을 같이 줄이는 게 맞다. 네, 지금 이 패턴은 아니고요. 홀딩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그냥 뭐 잘 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거 정도. 그냥 어쨌든 위탁 생산하는 업체고, 인천 송도에 회사가 있죠. 예, 그렇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어떤 이제 바이오 이 의약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회사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 얘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넥스 오늘 말씀을 주셨길래 이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로 볼만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원대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움직일까 알 수 있는데 2분기에요. 2분기부터 움직입니다.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68억 달러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2분기부터 움직여서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뭐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미국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먼저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아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18,000원이 깨지는 자리 17,000 얼마가 되면 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같은 종목이 먼저 움직였고요. 이 세력이 먼저 매수를 하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할 만한 자리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물지수 시간외 거래를 보면은 0.06% 10원이 더 빠졌는데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241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지만 24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다시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 이 모습은 12월 9일, 10일 이 무렵에 있었던 241선 이탈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241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오면서 241선 지지 확인했다가 재차 돌파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241선을 끼고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4,8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크게 올라왔죠. 그랬다가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241선 밑으로 빠진 건데요. 241선을 돌파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이거를 매수 시점을 보는 방법은 241선 밑에서는 나눠서 사는 거예요. 뭐 20%씩 나눠 사든 10%씩 나눠 사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좀 실적 믿고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예,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밑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이제 과매도권에서 딱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다시 상승 쪽으로 사이클을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더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왕창 사기보다는 비중을 좀 나눠서 분할 매수 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DMS 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용 제조 장비를 만들고 고집적 세정 장비라고 하는 HDC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 증착 단계 전에 기판 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풍력 사업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조 사업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나중에 주말을 혹시 활용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거는 실적인데 얘는 이제 컨센서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아직은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최근 걸 보면 작년에는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뭐 TV라든가 아니면은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TV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TV를 교체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건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직은 경기가 특히 작년에 경기 좋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제 꿈틀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경기를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MS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있습니다. 선점. 언제부터? 2월부터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얘를 관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이 접근해서 외국인과 승부를 그냥 1대1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 최근에 5,000원대 뭐 중반에서 6,4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뭐 팩트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 1년치 일봉이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쭉 펼쳐놓고 보면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고점이 7,300원대에서 저점이 4,500원대까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만 바닥으로 내려오면 4,500원대. 가장 최근에 11월에 바닥을 찍었고요. 고점 7,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어김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좀 넘었죠.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 바닥과 고점 부분이 뭐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11월 달에 저점 4,500원, 4,700원 정도 되는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6,700원대까지 5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주가가 쉬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살짝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노란색 펜으로 그어놨지만 쭉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고 있고 아직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물대들을 쫙 그려놓고 보니까 첫 번째는 바닥 가장 낮은 가격대가 6,200원대, 6,250원 정도. 그리고 가운데가 6,600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6,800원 정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6,6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고 상승하다가 지금 부딪혀서 6,600원 정도에서 부딪혀서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5일선, 11일선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버텨주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하락한다면 6,2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21선이 올라와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이렇게 리바운딩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탁 튕겨줍니다.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6,200원 정도에서 6,5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6,200원대에서 21선이 올라올 때 여기서 버티느냐 더 빠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실적 이 DMS 고객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주요 고객 중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흐름, 우리가 반도체 볼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듯이 LG 디스플레이의 그 실적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가면 좋은데 올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주가 흐름과 수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디스플레이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라든가 좀 더 일찍 민감하게 경기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먼저 사는 게 주가의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리기에는 더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DMS가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서 과연 6,430원에서 매수하면 얘가 얼마나 더 먹을 게 있을까? 지금 6,600원이나 6,700원, 6,800원 이런 자리에서 매물벽이 이렇게 저항벽이 위에 가득 있는데 과연 얘가 뭐 흐름이 괜찮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지금 자리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4천 몇백 원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야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애매한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미국 선물지수 아직 뭐 멀었습니다. 끝나려면 멀었어요. 5시간,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일단 다우 193, S&P 500 플러스 26, 나스닥도 한 8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괜찮다. 예.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녁에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 뻔 하다가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일이 목요일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예 못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요. 목요일날 영상을 제가 업로드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이제 부탁드립니다. 화수에는 정상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도 정상 업로드 가능할 것 같은데, 목요일이 좀 문제가, 다른 일이 좀 생겨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